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47화 완전한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이유.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두 강동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뭐 별거 없으시죠? 네. 예. 사는 건 네. 자유로우신가요?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백수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죠? 아픈 곳은 많아도 그죠? 어쨌든 저랑 생각이 약간 다르시긴 한데 오늘 주제가 그죠? 완전한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이유인데요. 두 분은 살면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산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떠세요? 이래 전반적인 나의 삶을 한번 평가해 보시고 자유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최근 상황을 한번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봐 주시면. 저는 전반적으로 자유롭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음. 어릴 때는 이제 막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뭐 이렇게 음. 살았던 것 같고, 커서는 또 뭐 이런저런 눈치 보면서 사느라고 자유를 못 누렸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상사 눈치 보고 뭐 또 가정 눈치 보고 이런 거는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뭐랄까, 제 입장에서 보면 과거보다는 조금 더 많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죠? 같아요. 아직은 어설픈 단계이긴 네네. 하지만 어쨌든 자유를 쟁취하는 네. 과정이군요. 작두님은 어떠세요? 얽매이는 게 아직도 있잖아요. 예. 근데 실생활은 뭐 지금 자유롭긴 하지. 예.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우리 사석에서 늘 하는 얘기가 되게 많은 게 얽매이고 바쁘고 이럴 때는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놀고 싶어도 못 놀 때가 있고 막상 노니까 시간은 넘쳐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정작 하고 싶은 걸 못해. 뭐 이럴 수 예.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 완벽한 자유 또는 큰 자유를 누린다는 건 뭐 얽매임 없이 거침 없이 뭐 이러면 좋겠는데 예. 제일 큰 자유가 이런 거 아닌가요? 하고 싶지 않은 거 안 할 수 있고 한 발 더 나가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면 이게 되게 큰 자유일 것 같은데 밑에 깔리는 게 또 있어야 되니까 이게 자유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사실 자유, 완전한 자유 오늘 주제가 그죠? 우리 자유는 예전에 좀 했는데 완전한 자유가 되려면 그 완전함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시간이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뭐 그죠? 뭐 억압도 없어야 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완전하지 못한 이유는 살면서 꼭 하나씩 이 발목을 잡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까 우리 작두님 얘기하셨듯이 그 돈이 좀 있을 때는 시간이 없고 그죠? 시간이 널널하면 돈이 없고 뭐 그죠? 또 돈도 시간도 널널한데 몸이 아프고 뭐 이런 거라든지 그 세 가지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1000% 공감할 얘기일 거예요. 예, 그죠? 어쨌든 그래서 살면서 각각은 한 번씩 다 주어지는데 완전하게 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그죠? 예.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살면서 자신에게 완전한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자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런 그림 그려지실 거예요. 점심시간에 뭐 여의도나 이런데 이제 빌딩가나 이런 데 가보면 도심의 빌딩가를 가보면 점심 식사를 마친 샐러리맨들이 335 짝을 지어서 손에 이제 테이크아웃 커피를 하나씩 딱 들고는 서로 막 담소를 나누고 담배를 피고 이러는 모습 어렵지 않게 보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면 목에 이 특정 회사 직원임을 나타내는 신분증이 딱 걸려 있습니다, 그죠? 뭐 전문 용어는 개목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걸 이제 그죠? 아니 걸려 있으면서 이제 얘기를 막 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점심 시간에 회사 신분증을 걸고 손에 커피를 든 채 동료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모습은 매우 일상적인 장면이지만 이제 멀리서 이걸 지켜보는 실업자나 취업생 눈에 보면 굉장히 여유롭고 즐거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인의 모습이 굉장히 자유롭고 행복해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 있죠. 멀리서 보면 다 아름다워 보이죠. 그죠? 네. 그 갑자기 그 누구죠? 찰리 채플린 네.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뭐 이런 건데 어쨌거나 점심시간에 휴식을 취하는 직장인의 모습을 실업자나 취업 준비생이 보면 마치 천국이나 유토피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일면만 본 것으로 실상은 정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이 점심 식사 후에 한가롭게 담소 나누는 모습은 하루 일과 중에 전체 일과 중에 아주 특수한 상황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출근해서 지금까지 쉼없이 일하다가 그제서야 겨우 갖게 된 잠깐의 휴식 시간인 경우도 많습니다. 또 잠시 뒤면 또다시 감옥 같은 일터로 돌아가서 교도관 같은 직장 상사 눈치를 보면서 노역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감옥에 가야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죠? 대부분 그렇죠. 뭐. 감옥에 가야 사실은. 사식이라도 들어오고. 그때만 잠깐 행복한 그렇지. 거예요. 그 1시간 남짓된 이 시간이 자유로운 시간 중에 하나니까. 네. 그래서 요새는 같이 어울려서 밥 안 먹고 혼자 또 즐기는 사람들도 그렇죠. 굉장히 네, 많죠. 맞습니다. 어쨌든 그 실업자 눈에 자유로워 보이는 듯한 직장인의 모습은 실상은 환상에 불과한 경우가 많죠. 대체로 직장인에게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자유란 남에게 구속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결국 자유란 구속에서 벗어난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셀러리맨은 기본적으로 직장에 구속되어 있는 몸이고 상사한테 구속을 받고 있어서 결코 자유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사전적 의미로만 보자면 직장인보다는 실업자가 더 자유롭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업자에게는 아침에 출근해야 될 의무도 없고 일을 시키는 상사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실업자가 셀러리맨보다 자유롭다라고 느끼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실업자에게는 더 큰 자유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경제적인 자유, 뭐 그쵸? 커피 한 잔 사 먹을 수 있는 자유, 뭐 이런 거. 그죠? 또 예. 주변의 압박,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뭐 그것도 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자유가 가진 속성 때문입니다. 사전적 의미에도 나와 있듯 자유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자유란 무언가의 구속이나 억압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구속이 없다면 자유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가령 자녀에게 무한정 자유를 주어서 마음대로 행동해라 라고 그냥 아예 방치하고 내버려두는 부모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부모에게서 자녀는 자신이 자유롭다고 느낄까요? 뭐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우리 아들이 생각이 나. 평상시에는 뭐 저랑 같이 있는 게 좋다고 막 이래요. 근데 갑자기 제가 막 옷을 갈아입고 나가려고 준비를 하면 어디가?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약속에서 나가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갑자기 입꼬리가 싹 올라가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아한다 너 이랬더니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막 춤추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빠하고 있을 때는 구속 네. 상태에 있다는 거고 그것을 벗어나기 때문에 맞아요.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구속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근데 네. 아예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네. 는 자녀가 자유롭다고 못 느낍니다. 예, 그런가요? 그렇죠? 네. 예. 오죽하면 직장에서 팀장이 출장 가거나 어디 가면 오늘 어린이날 뭐 그렇죠. 이렇게 예, 예. 그렇죠? 이야기하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무한정 아무런 억압 없이 아무런 구속 없이 무한정 자유 상태에 놓이면 오히려 당사자가 자유롭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습니다. 가령 셀러리맨이 직장에서 일주일간의 휴가를 얻으면 자유롭다고 생각이 되죠. 그렇죠? 왜냐 그러면 그동안 직장에서 구속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실업자는 1년 내내 휴가 상태잖아요. 그죠? 하지만 실업자는 자기의 휴가를 자유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어떠한 구속도 없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자유는 구속이나 억압이 있는 상태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이나 억압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자유롭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보통 사람들은 자유와 구속 상태 중에 어느 쪽을 더 선호할까요? 이게 그러니까 질문이 너무 심플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유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구속도 여러 가지 구속이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는 당연히 뭐 자유를 선호하는 거겠죠. 네. 그러면
자유인 상태가 실업자, 구속인 상태가 셀러리맨 중에는 네. 어느 쪽을 선호해요? 그러면 직장인을 선호하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니까 사람들은 얼핏 보기에 누구나 자유를 선호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유를 원치 않은 경우도 꽤 네. 많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카리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이라는 불쌍한 동물은 타고난 자유라는 선물을 가능한 한 빨리 양도해 줄 수 있는 상대방을 찾아내고자 하는 강한 염원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자유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철학자 에리 프롬도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에서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프롬에 따르면 인간은 무엇으로의 자유라는 적극적인 자유는 선택하지 않고 무엇으로부터의 회피라는 소극적 자유만 선택한다는 거예요. 가령 직장을 다니면서 자유가 없다고 느끼는 상태에서도 직장을 때려치고 나와서 완전한 자유로운 상태는 선택하지 않고 단지 일주일간의 휴가, 그죠? 직장 상사가 없는 어린이날 이런 정도를 기다리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자유만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왜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 제한적인 수준의 자유만 원할까요? 이게 전형적인 생계형 셀러리맨의 한계일 거예요. 뭐 자유를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적극 자유를 선택하는 순간 생계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완전한 자유를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걸 선택함으로써 지불해야 될 대가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할 것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가령 자유를 얻기 위해 직장에서 과감히 사표를 내던지고 나면 당장 다음 달부터 매월 통장에 입금되는 월급이 중단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뭘 먹고 살지 막막해질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해서 진정한 자유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그걸 이제 선택하지 못하고 약간의 자유만 선택하는 거죠. 이런 상태는 엄밀하게 따지면 자유를 선택한 게 아니라 포기한 거에 가깝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직장인에게 월급이란 자유를 포기함으로써 얻게 된 반대급부라고 할 수도 있죠. 해서 대다수 직장인들은 햄릿이기도 합니다. 밥이냐 자유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식으로 밥과 자유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밥이냐 자유냐, 네. 월급이냐 자유냐. 네. 이 사람마다 이제 좀 생각이 다를 텐데 대다수의 사람은 자유를 포기하는 걸 선택하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에릭 네. 프롬도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네. 특히 제 지지난주에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들은 게 임금 피크제를 앞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보직도 해제가 된 상태에서 그냥 막 풀어놔. 이제 그만둬라. 이런 얘기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뭘 할 건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봤는데 그 친구는 직장 생활하면서 그래도 이것저것 많이 경제적으로 준비도 좀 해놓은 친구인데 막상 이렇게 또 닥치니까 또 고민하더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훈 작가가 에세이에서 왜 밥벌이의 지겨움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자 생활할 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밥벌이 지겹지만 밥벌이를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죠. 대부분의 셀러리맨들이 밥벌이 자유가 없지만 어쨌든 밥벌이의 지겨움을 논하죠, 그죠? 근데 막상 이제 실업자가 되고 나면 지겹도록 밥벌이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죠? 그죠? 그런 만큼 밥이냐 자유냐 중에 자유를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죠? 이건 사실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동양고전 장자 양생주 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거 되게 공감하는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늪가에 사는 꿩은 10걸음을 가서 먹이를 한번 쪼아 먹고 100걸음을 가서 물을 한 모금 마시지만 새장 속에서 길러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겉모습은 비록 번드러러해지겠지만 마음이 즐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림 그려지시죠, 그죠? 네. 장자는 늪가에 앉은 꿩 한 마리를 눈여겨보고 쫙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꿩은
10걸음을 걸어갔어야 겨우 먹이 한 번을 쪼아 먹고 또 100걸음을 더 걸어갔어야 겨우 물 한 모금을 마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꿩은 생존을 위해서 아주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장자님은 꿩의 그런 모습을 보고 꿩을 처근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고 네. 꽁처럼 살아라 이 얘기 그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죠. 예. 장자님은 꿩이 힘겹게 먹이와 물을 먹는 모습을 처근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수고롭게 움직여야 하는 고단 일상을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장 속에 갇히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장자님이 보시기에 꿩은 몸은 힘들지만 마음만은 자유롭다고 봤습니다. 한마디로 자유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들판의 꿩은 밥이냐 자유냐 하는 햄릿의 고민 중에서 자유를 선택한 당당한 동물이에요. 반면에 대다수 셀러리맨은 자유보다는 밥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자유를 포기하고 살 수만은 없습니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에 따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살도록 조건 지어진 존재예요. 따라서 인간 존재의 본성상 밥과 자유라는 햄릿의 고민 중에 자유를 포기하고 오로지 밥만 선택하며 살 수가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유를 포기하는 순간 인간이 아니라 사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 멋진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결국 나는 자연인이다가 탁 떠오르는. 자연인도 뭐 주로 그렇게 자유를 선택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 근데 보통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되게 여러 번 막 결심하잖아요. 네. 그래 결심했어 이랬는데 실제로 한 발도 못 나가는 네, 이런 그쵸.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과감하게 선택하고 이게 또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독일 철학자 니체가 자유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기적의 선물처럼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란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를 선택해도 충분히 그걸 감당할 능력을 갖춘 사람, 다시 말해서 완전한 자유를 선택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해서 자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예요. 자유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자, 진정으로 자유를 즐길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만이 향후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설픈 거죠. 능력이 어설퍼갖고. 파이낸셜 프리덤이라는 책을 사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이 2001년도인가 2000년도에 자기 통장 계좌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0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네. 2015년도 5년 뒤에 100만 불이 넘는 음. 자기 계좌를 딱 가지고 조기 은퇴한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젊은이에요. 그 사람이 25인가에 3,000원에서 30인가에 100만 불이 넘은 뭐 이런 거였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책도 써내고 자기가 이제 블로그도 뭐 쫙 하고 이런 건데 거기에 구독하고 열심히 그 블로그에 참여하는 사람 뭐라 그래? 친구라 그러나? 예, 그렇죠. 예, 예. 그게 1,0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예, 구독자 예, 예, 구독자가. 그래서 이웃이죠. 이 블로그는. 오케이.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어떤 자유를 얻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또 하나의 요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것 때문에 파이어족이 나온 거야. 예. 예. 근데 저는 그 방금 그 얘기한 파이낸셜 프리덤이라는 단어 자체가 형용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파이낸셜에는 영원한 프리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파이낸셜은 말 그대로 놓고 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3,000불보다는 100만 불이 부유한 건 자유로운 건 맞는데 그렇다고 100만 불은 한 방에 털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 그죠? 얘기는 그 사람의 얘기는 그거야. 억지로 이렇게 내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봐라. 뭐 이제 이런 오케이, 관점이니까. 그 논리는 인정합니다. 어쨌든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능력을 갖추어야 비로소 자유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자유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러리맨이 자유롭고 싶으면 그냥 사표 던지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그죠? 사표 던지고 나갔어도
전혀 미련이 없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야 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인간은 밥이냐 자유냐 중에 자유를 포기하고 밥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장자님도 늪가에 사는 꿩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유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면 자기가 원하는 삶도 행복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서 현재 완전한 자유를 선택할 상황이 아닌 사람일지라도 자유를 완전히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조차도 언젠가는 자유를 쟁취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 나는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아픈데 기적의 산물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 자유는 기적의 네. 선물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뚝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네. 참 가슴 아프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졸라 열심히 뭔가 해야 돼. 맞습니다. 네. 어쨌든 뭐 밥이냐 자유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밥을 선택했다가 또 자유를 선택했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라고 이렇게 딱 쉽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주제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뭐 저도 계속 하고 있긴 합니다만 노력은 좀 계속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진정한 자유, 완전한 자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제보단 좀 더 자유로운 내가 돼야 좀 더 행복한 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예, 저도 뭐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입장이 아니라서 이런 얘기가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셀러리맨은 월급 받는 것 상태로 존재하면 결코 자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월급 받는 거를 나는 정규직이고 안정적인 직장이야 라고 생각해서 현실에 안주하고 있으면 그 상태에서 언젠가는 뜻하지 않게 원치 않은 순간에 그죠? 자유로운 상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직장에서 밀려날 수 있고 그때가 되면 과거가 해고가 되죠. 그래서 직장에 있는 게 직장인으로서 월급 받는 상태로 있는 게 임시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부터 이제 진짜 자유를 얻기 위한 장기 플랜을 세우고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어줍잖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무리할까요?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하고 싶은 얘기를 이미 하셨는데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조금 더 많이 느끼지 즐겁다, 뭐 참 행복하다 이 느낌은 썩 많이 안 가지는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자유 때문에 그럴 거예요. 구속되어 있다라는 느낌 때문에 그럴 건데 똑같은 얘기지만 하고 싶은 게 아직 직장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진정 추구하는 자유를 위해서 뭘 좀 준비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시각을 좀 갖고 구속 상태를 헤쳐갔으면 좋겠다. 네, 이 좋습니다. 생각입니다. 자유인님. 네. 어쨌든 뭔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능력도 필요한데 용기도 좀 같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좀 자유 이렇게 하면 근데 신영복 선생님이 한 얘기가 좀 떠오르는데 신영복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얘기해서 자유에 대해서 자기의 이유를 줄이면 자유가 된다고. 그러니까 자유는 자기의 이유. 그러니까 자유롭게 되려면 먼저 자기의 이유를 찾으면 이런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유를 찾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뭐 의미 있는 얘기네, 그죠? 삶의 목적이 뭔지를 정확히 찾으면 밥보다는 자유를 선택할 용기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완전한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선호하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유를 원치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에릭 프롬의 주장처럼 인간은 무엇으로의 자유라는 적극적 자유는 선택하지 않고 무엇으로부터의 회피라는 소극적 자유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자유를 선택함으로써 지불해야 될 대가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가령 직장인이 자유를 얻기 위해 과감히 사표를 내던지고 나면
당장 매월 통장에 입금되던 월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자유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다면 자기가 원하는 삶도 행복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서 현재 완전한 자유를 선택할 상황이 아닌 사람일지라도 자유만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도 언젠가는 자유를 쟁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각자 나는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47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